근데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 그 뭐 그전 영상들 만들었을 때는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풀어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뭔가 그냥 내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즐거운 마음이 더 커요. 구독자 0명에서 2명 됐다가 막 이게 4명 되고 이게 10명이면 비율적으로는 사실 폭발적인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하루하루가 진짜 구독자가 1명 늘어도 되게 좀 즐거운데 초심이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댓글 중에 막 이거 초심 잃었다 막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방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유튜브를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이 좀 났는데 어떤 날에 알고리즘을 좀 탔다고 하루에 10명이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캡처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뿌렸거든요. 야 오늘 10명이나 올랐다. 그래서 막 그랬던 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루에 10명 올랐다 하면 되게 우울해하거든요. 그래요? 10명밖에 안 올랐어? 약간 이러면서 저도 그걸 떠올리게 되네요. 저도 한번 초심을 잃은 사람. 예전에 서기어중 강의를 갔을 때 제 채널 구독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구독자가 한 18명 오른 거예요. 걔네들이 구독해줘서. 그래서 막 캡처해서 스토리 올리고. 근데 사실 저희가 초심이 변했다, 뭔가 틀렸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것 같은 게 뭔가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안 들을 거 아는디 고람쪄. 주인장도 슬슬 귀찮아하는 채널. 유재석 아이유도 나오고 싶어 한 적 없는 채널. 한 번도 끝까지 다 본 적 없는 채널. 네, 보람쪄 6화 시작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동행 이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 유튜브 크리에이터 원행함입니다. 오늘도 귀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제주에디라는 채널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제주에디 장성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머뭇거리신 거죠? 순간 유튜버 장성태는 아닌데 약간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소개를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해본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한테는 에디가 더 익숙하니까. 일단은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초대하게 된 그 계기가 머랭하맨이 이제 에디 형이랑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네, 동행에 등록하시자마자 낼름 전화드려가지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바로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네. 등록 시키자마자 바로 일부터 시키는 이런 느낌? 네, 첫 번째 미션. 그래갖고 이제 어떤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지 이제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랭하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사투리라든지 뭔가 제주도민으로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아주 재밌게 푸는 약간 그런 채널이라면 저는 좀 제주도 여행 전문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준비 중이신 많은 육지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즐겨보는 채널이고 뭐 그래도 제주도민도 제주도 맛집 궁금하고 주말에 어디 갈지 그런 것들 궁금하기 때문에 저도 생각보다 몰랐는데 제주도민 구독자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주도민이 알려주는 제주도 여행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성태형이랑 이제 같은 컨셉의 채널이었어요 원래는. 진짜 처음에는 그랬죠. 네, 저도 제주 여행 뭐 맛집 그런 거 소개하고 그랬었는데 저랑 이제 색깔이 좀 달랐죠. 약간 뭐랄까 성태형은 뭐랄까 정말 그런 약간 엘리트 신사 같은 느낌. 약간 확실히 그 엘리트 코스 같은 그리고 정리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뭔가 깔끔한 느낌. 근데 저는 뭔가 날것의 느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어서 제주도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은 성태형 것도 많이 보고 제 것도 많이 보면서 이제 정보를 많이 얻었던.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희가 투샷에 등장한 적이 가끔 있으면 각자의 채널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이 조합 맞아, 내가 맞아. 따로 보던 그림인데 뭐 이렇게 같이 보니까 신기하다.
뭐 약간 그런. 그쵸. 네. 그때 제 채널에 한번 처음 나왔을 때가 아마 그 방어회 같이 먹었을 때였나? 아마 그 그런 것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네. 어디서 익숙한 덩치가 약간 이런 식의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댓글들 되게 많이 달려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주도민분들이 우리 둘 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들끼리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쨌든 지금처럼 친해지기 전인 상황인 거죠? 아니 그래도 네. 그때는 네. 조금 일단 사석에서 먼저 만났고 맞아요. 처음부터 초면인데 이렇게 초대해서 제가 방어회를 같이 먹진 않았고 예. 맞아요. 성대형이 아마 먼저 연락을 주셨었나? 맞아요.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뭔가 참고할 만한 분이 그때 몇 명 안 계셔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머랭아맨님이었고 그래서 머랭아맨님 유튜브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또 그때 엄청 편집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촬영도 열심히 하고 영상 올리는 네. 개수가 엄청났습니다. 그 편집 제가 잘 모르지만 딱 봐도 와, 굉장한 편집 기술들이 들어갔구나. 약간 그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저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때 코로나 시즌 때쯤에 이제 갑자기 머랭아미님이 영상을 안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한번 예전부터 꼭 뵙고 싶다 했는데 뭔가 잘 안 하시고 하니까 제가 먼저 좀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 딱 아직 기억나는 게 우리 처음 만났던 식당 혹시 기억하세요? 흥정포차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네, 동문시장에 있는. 네, 왜냐면 만두갓집. 제가- 네네. 얼마 전에 또 제가 저기 프랑스 여행 갔다가 저기 중국 경유를 하는데 그 공항에서 이제 도상면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도상면을 보고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친구한테 이거 나 머랭아맨님 처음 봤을 때 이거 도상면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딱 끊었어요. 왜냐면 약간 뭔가 여러 가지로 현타가 와가지고 성장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성태형의 존재를 그 에디 채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저도 사실 제주도에서만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 제주도에서 살면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몇 분 있고 특히 쇼폼 릴스 크리에이터들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없었어요. 그치. 네, 뭐 그리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서로 크리에이터에 대한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보통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맞아, 뭐 콘텐츠에 맞아. 대한 고민 얘기해도 뭐 그분들은 거의 시청자니까. 근데 이제 제작자로서 같은 입장에서 만나서 얘기하니까 되게 얘기 나누는 게 재밌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근데 꽤 됐어요, 그죠? 그게 2020년쯤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꽤 됐어요. 그러면 유튜브는 몇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2019년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머랭아맨님은 언제였죠? 전 고등학생 때부터니까 그러니까 14년도부터 했었는데 제주도 관련한 콘텐츠는 한 18, 19년도 저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 유튜브 뭐 참고해야지 뭐 검색하면은 거의 머랭아맨님 영상이 많이 나왔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정말 제주도 여행 정보 그런 콘텐츠로 정말 저희들이 거의 원투펀치로 맞아요. 그냥 뭐 열심히 했었죠. 도외에서 제주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렇게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연락 오면 거의 10명 중에 9분은 머랭하멘, 제주에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주리에트님, 이렇게 3분 정도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제주 여행, 제주 문화, 제주 음식과 관련된 유튜버 컨텐츠로서 워낙 선도적이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때부터도 유명했었던 건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 동행의 그 계약 진행하면서 저랑은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뵙는 거는 2번째죠. 네 그렇네요. 네, 그렇죠. 두 번째요? 그럼 첫날 만났을 때 얘기 나누고 계약하고 사카메까지 먹고 다 한 거예요? 네. 계약한 날에 저희 맞다. 맞다. 세 번째네요 그러면. 3번째. 전 첫 만남에 그런 걸 모든 걸 다 한 줄 알고 그렇게 해픈 사람들인가 생각하면 지금 상처받을 뻔했네요. 계약은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맞아. 봤을 때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뭔가 해왔던 게 많은데 오늘 두 번째라고? 그리고 조만간 동행 인스타 페이지 통해서 어쨌든 노출은 하긴 할 건데 지토툰 님도 어쨌든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 지붕 밑에 이렇게 크리에이터 분들이 또 모이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 사실 원래 이 동행 소속되기 이전에 제 지인분들이셨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뭐랄까 제가 영입을 한 것도 아니었고 뭔가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지는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 썰 한번 풀어주시죠. 썰이 있나요? 이렇게 동행에 네. 들어오게 된 네. 계기 같은 네. 거.
일단은 예전부터 이제 머랭하멘이 여기 동행에 들어와서 이제 한다 이거 보고 제주도에도 약간 이런 처음에 이제 소속사 MCN 네네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주도에서도 약간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약간 뭐 들어가서 뭔가 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들어가도 좋겠다고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거 약간 또 뭐 굳이 약간 이러면서 약간 그쵸. 또 그런 마음이 네. 반반이었다가 이제 또 여기 동행에 들어가 있는 그 MC 중에 뭐 민수라는 친구, 네네네. 근데 민수한테도 너 거기 들어가 있던데 뭐 그거 어때 이렇게 좀 물어본 것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그 또 지환 MC님, 네네. 약간 지환 MC님도 제가 라디오 하면서 같이 이렇게 몇 번 소통을 한번 했었는데 자주 뵙겠네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지환 MC님도 들어오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나도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사기치는 업체는 아니구나. 주변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보니. 머랭하멘이 충분히 혹시 의심해볼 만해요. 어디서 계속 네. 착취당하고 있거나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제가 신호를 보냈겠죠. 네, 신호를 보냈을 텐데. 아무튼 저는 일단 재훈 형이랑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일로 만나기 전부터 신뢰관계가 있었던 사이였고,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뭐 솔직하게 밝혔지만 돈 얘기를 진짜 잘 못해요. 전 궁금해요. 저도 형의 뭔가 평소 이제 형도 뭔가 부탁을 받았을 때 원래 그 금액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타입인지 아니면 약간 그런 건 좀 칼같이 잘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칼같이 했던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 채널의 그런 제작비만큼의 뭔가 안 되면은 죄송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문자 T적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뭐가 사정 하면은 결국 저도 약간 지면서 조금 이렇게 해드리고 한 건 있지만, 보니까 이제 머랭하면님은 확실히 좀 그런 걸 진짜 좀 잘 못하시긴 하던 것 같더라고요. 메일로는 저도 할 수 있어요. 메일로는, 글로는. 글로는. 근데 통화가 시작되잖아요. 아, 사람의 그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약간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느낌? 뭔가 내가 이걸 저렴한 금액에 안 해주면 뭔가 내가 되게 뭔가 이 좋은 취지의 뭔가 행사라던가 이런 광고를 내가 돈 때문에 그만 거절한 그런 뭔가 파렴치한 그런 느낌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전화는 힘들고, 근데 보통은 이제 전화로 해야 뭔가 많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전화로는 잘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요? 않거든요. 무조건 뭔가 금전 관련해서는 무조건 서면으로만.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이런 감정이 들어가면 저도 앞에서 막 목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얼굴 표정이 보이는데 막 이런 사정을 하시거나 하면 저도 막 거절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또 한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의원에서 가끔 뭐 환자분들이 원장님 뭐 한약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앞에서 하면은 칼같이 못하고 좀 깎아드리고. 간호사한테 내고가 돼요? 간호사한테 시키고 정가 받아볼라이. 아니 근데 한의사라는 걸 근데 사실 안 밝히고 계셨잖아요, 채널 처음에 운영할 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의사라는 걸 밝혔을 때 약간 더 사람들이 더 신뢰하게 됐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느낀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았나요? 약간 한의사라는 걸 밝혔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약간 댓글로는 이제 다들 약간 추측이 되게 많으셨는데, 보통은 이제 제주도에 육지인이 와가지고 저렇게 뭔가 자리 잡고 뭔가 맛있는 것도 맨날 사 먹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다라고 해서 대부분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 같다. 약간 뭐 이런 얘기가 이미지 잘 어울리네요. 댓글이 조금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의사라는 걸 밝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다라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한의사일 줄은 몰랐다. 대부분이 이제 선생님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뭔가 그 갭모해가 아니고 뭔가 갭 일치에서 오는 더 그런 쾌감? 뭔가 그리고 목소리를 딱 들으면 뭔가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맞아요, 같긴 해요. 맞아요. 이제 영상으로 실물을 많이 봤겠지만 그 살짝 처진 눈과 이 목소리가 이제 조합이 되면 홀라당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가끔 진짜 저희가 성시경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가끔 성시경 유튜브 보다 보면 아니 이 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진짜 닮았어요. 근데 진짜로 많이 닮았어요. 근데 가끔 제가 TV를 보거나 이렇게 성시경 유튜브를 보면은 제가 봐도 저 각도 저 표정은 내가 봐도 나랑 좀 닮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그게 있거든요. 언젠가 진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서서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키도 성시경도 크시니까 뭔가 딱 비슷할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그때 막 성시경 채널에서 막 지역의 맛집을 이제 알려주실 분 모집합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공고를 낸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메일을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그거 할까 했었는데. 네, 저도 제주도 맛집 유튜브 하고 있고 뭐 나름 여기저기서 이제 닮은 꼴 소리도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보냈는데 아쉽게도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근데 이제 형이 운영하는 한의원 가서 침을 한번 맞아봤어요. 저는 태어나 첫 침이 아 네, 진짜요? 형이었어요. 제 첫 침 경험이. 침을 놓는데 조금 아픈 거예요. 아픈데 시원한 느낌? 그래서 침이 원래 좀 이렇게 아픈가 보다 했는데 끝나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 뭐죠? 뭐 찜질해 주시고 하시는 분? 간호 선생님. 네, 간호 선생님 오셨는데 성태쌤 침 아프게 놓는데 안 아프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팀이 처음이라 기준이 없다고 시원했다고.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안 가봤었던 것 같아요. 이참에 저도 조만간에 한번 내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침 경험 양쪽 모두의 네, 첫침 그러니까요. 경험을 저희 첫 좀 경험을 이제 성태형이 저희가 그때 처음 만났을 때도 그때가 한 5년 전이잖아요. 그렇네요. 벌써 5년이 됐네요. 그때도 근데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주도 컨텐츠는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않나요?라는 얘기를 서로 엄청 주고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 이후로 5년을 또 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주도 컨텐츠로. 오히려 마르지 않는 셈이었을지도. 이제 진짜 어떠세요? 근데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은 없는데 네. 이제 사실 한 3년 정도 했을 때 이미 뭔가 해야 할 거는 뭔가 다 한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뒤로는 사실 저도 만들면서 이거 예전에 한 건데 약간 또 재탕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같이 유튜브를 하는 친구인데 오, 근데 여자친구는 이제 육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육지 사람이 봤을 때 저의 뭐 1월, 2월 뭐 여행 코스 뭐 이런 여행 코스 정리 쫙쫙 해준 영상이 너무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그냥 저장해놓고 계속 보게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설령 예전 영상이랑 내용이 좀 중복된다 하더라도 뭐 작년 2024년 버전 했으면 이번 25년 버전으로 이제 중복 어느 정도 되고 새로운 거 뭐 조금만 넣어서 새로 그렇게 해도 이제 육지 사람은 어차피 그렇죠.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이 정도가 이 정도만 오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또 여행 정보는 최신 순으로도 찾아보는 경향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새로 계속 만들면 된다. 오히려 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중복돼도 괜찮으니까. 좋다. 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여행 정보를 하던 입장에서 이제 저는 제주도 사투리라던가 제주도 공감 상황극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할 소재는 진짜 거의 다 건드렸어요. 진짜 거의 다 건드렸거든요. 아니야, 또 나와. 근데 보다 보면 보면서도 아니 이 생각을 지금 어떻게 했지 하면서 많은 수건 걸레짝이에요. 물기짝이에요. 진짜 나올 게 없는데 제주 살이한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제주 살이 뭐 7년차, 8년차, 10년차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좀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설령 내용이 좀 중복되더라도 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내용이 좀 바뀌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좀 바뀌고 그리고 제주도가 새로운 게 또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또 새로운 관광지도 생기고 또 네. 맛집이나 맞아요. 카페나 또 계속 매년 새로 생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최근에 달린 댓글 중에 코로나 이후에 새로 생긴 곳들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코로나 이후 생긴 데가 어디 있지 하고 좀 찾아보니까 은근히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생긴 새로운 관광지 같은 곳들이. 그래서 그런 곳들도 다 소개하고 하면은 진짜 마르지 않는 셈이 될 수도 있겠다.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거의 데이터 센터인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만약에 다른 지역 크리에이터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면 우리 제주도 크리에이터들은 정말 사실 배부른 소리고 복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도만큼 정말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게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뭐 이거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시도해 보셨잖아요. 해외여행 거를 올린다던가 그런 것들을 처음 원래 제주도 색깔로 계속 가다가 해외여행 갑자기 딱 올렸을 때 좀 사람들 반응이 어땠나요? 약간 조금 갈리긴 했는데 어떤 분들은 난 제주도 영상이 보고 싶고 제주도 정보가 보고 싶어서 너를 구독한 건데 왜 뜬금 미국, 일본 이게 왜 나오냐. 특히 약간 뭐 일본, 중국 쪽은 양쪽 다 약간 역사적인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안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가 시작이죠. 예, 그런 쪽에 댓글들이 좀 달리긴 했는데 근데 저도 약간 제주도 영상을 계속 만들다 보면 저도 약간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매너리즘. 네. 네, 제주도 영상 계속 만들다 보면은 약간 그런 매너리즘에 좀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해외여행도 워낙 좋아해서 1년에 뭐 3번 4번씩 나가는데 그 경험들도 좀 구독자분들께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가끔 뭐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긴 하지만 그냥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원래 색깔이 좀 달랐거든요. 약간 제주도 영상은 제가 막 정보를 이렇게 정리하고 소개를 해주고 했는데 해외 영상은 저도 해외가 다 처음이니까 와 약간 여행 유튜버 같은 네네네. 것처럼 저도 약간 와 리액션 담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그 두 가지 색깔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저도 약간 편집하면서 갑자기 편집색이 확 달라지고 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제 해외여행 영상도 제주도 영상처럼 깔끔하게 정리해서 약간 정보 위주로 조금 틀었더니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작년에 다녀왔던 일본 미야코지마 영상을 이제 뭐 가는 방법, 예산, 그다음에 뭐 몇 박 며칠로 갔고 일정은 어디가 좋고 어디 어느 바다가 이쁘고 이런 거를 진짜 보기 좋게 딱딱딱 했거든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맞아요. 아 앞으로 해외여행 영상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정보를 이렇게 좀 정리돼 있는 컨텐츠를 좋아하는 구독자가 많아서 혹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 채널을 주로 보시던 분들은 여기 오면은 제주도 뭐 애월편 해가지고 애월에 가기 좋은 곳 맛집 뭐 쭉쭉쭉 정리되어 있고 약간 이런 거를 이런 게 좋아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주가 아닌 해외 여행지라고 해도 해외도 그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면은 또 언젠가 그 지역을 또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진짜 메가 유튜버 뭐 100만, 200만이 되는 그런 크리에이터면 그 유튜버가 사실 그냥 어떠한 다른 행위를 해도 봐주는 시청층이 이미 한 10만 명, 20만 명이 잡혀 있으니까 뭐 그냥 일본을 여행하는 뭐 그냥 브이로그 영상을 올려도 뭐 어느 정도의 조회수가 보장이 되겠지만 저희는 사실 신규 유입자도 계속 이제 많이 챙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뭔가 에디 형을 처음에 몰랐던 사람이 그냥 브이로그라고 했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입될 확률이 뭐 클릭할 확률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여행 정보를 정리해냈다고 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들어가서 좀 보게 될 확률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유입도 되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면 두 분은 어쨌든 전부 다 실버 이상의 이제 고인물 유튜버니까 아, 실버로 요즘 고인물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튼 네. 두 분 입장에서 보기에 그러면 고람저에 뭔가 보완돼야 될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거는 제 추측인데 맞나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어쨌든 되게 길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재밌는 요소가 가끔씩 터지는 게 있긴 하나 주인장도 안 보는 좀 루즈한 채널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하지? 유튜브 올릴 때 분과 초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건너뛸 수 타임라인? 있게끔 이렇게 타임라인 마크가 되는데 요거를 하면 뭔가 시청에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약간 이번에 저것도 여기 출연하기 전에 그 예전 영상을 받았을 때 네. 길이가 1시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주제가 만약에 네. 아까처럼 뭐 자기소개 시간, 네네네. 뭐 시간, 무슨 시간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저도 똑똑똑 하면서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걸 도움이 되겠구나. 어디서부터 봐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런 타임라인이 있으면은 훨씬 좀 타임라인. 저도 그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정말 친구들이랑 사석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자면 이제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신순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나 뭐 조회수가 적은 그런 여행 영상도 본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근데 타임라인이 없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역시 타임라인도 안 해놓고 이러니까 학고 채널이지라고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채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해주지. 나는 이거 아니, 보고 근데- 얘 이거 한번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 막. 근데 그렇게 저는 사실 생각했거든. 팟캐스트는 사실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보는 이런 토크쇼 긴 영상은 뜬뜬 핑계고 채널이었어요. 근데 거기 뜬뜬 핑계고는 타임라인을 나누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야기 주제가 엄청 확확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나눌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팟캐스트도 저희가 타임라인을 나누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눠질 것 같은데 항목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적절할까라는 생각 음. 때문에 이야기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한 건 머랭이가 쇼폼으로 뽑아내는 이제 재밌는 부분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좀 해줘야 조금이라도 조금 더 보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자문을 구한 거였고 그 이 건 외에 어쨌든 고람저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뭔가 좀 도움이 될지. 솔직히 채널 제가 주 같은 공동주긴 하지만 좀 더 성장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솔직히 해주는 얘기는 재밌어야 된다. 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저기 뭐 듣기 저희가 포장은 그렇게 한 거죠. 듣기 편안한 방송 뭐 틀어놓기 좋은. 근데 사실 그런 좋은 채널들이 이미 엄청나게 좀 많지. 많잖아요. 뭐 게다가 뭐 매가 뭐 연예인들이 나오는 경우도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 지금 이제 한 5화인가요? 6화 정도 했잖아요. 오늘이 6화. 네, 그 정도 했으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요소들을 넣어서 팟캐스트 좀 신 항로를 개척하는 거죠. 팟캐스트에서 저런 걸 해? 뭔가 그런 거를 좀 중간에 넣어서 뭘 하려고? 뭐 갑자기 뭐 밸런스 게임을 한다던가 뭐 나라 퀴즈 쇼처럼 뭐 아무튼 그런 좀 뭔가 요소들이 있어야 좀 더 이 수많은 이 팟캐스트 홍수 속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다른 사람들 시선에 끌 수 있는 게 끌 생길 수 있는 것 게 같다.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처음에 이제 고람저 채널 들어와서 썸네일이나 아니면 영상 제목을 봤을 때 뭔가 막 그런 클릭을 막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안 들어요? 많이 들진 어, 않았어요. 네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팟캐스트 나간다 했을 때도 그럼 주제가 뭔가요 했을 때도 약간 뭔가 주제가 네, 뭔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확실하지 않고 뭔가 이것저것 다양하게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하나의 뭔가 방향성 같은 게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게요. 제가 제 쇼폼도 잘 안 만들면서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미스터 비스트도 썸네일을 엄청나게 많이 바꾸거든요. 기존에 올렸던 거를 네, 다시 계속 바꾸기도 바꿔요. 하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 시청자들한테는 새로운 영상이 돼요. 썸네일만 바꿔도 키워드만 바뀌어도 새로운 영상이다라고 인식이 돼서 또 그거에 맞는 사람들은 이제 클릭을 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을 한 챗 GPT한테 부탁을 하던가 해가지고 한 5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중간 중간에 바꾼다. 바꾸는 거죠. 이것도 일단 아이디어니까 메모. 네. 그건 몰랐네요. 그래요? 저는 롱폼 할 때도 가끔 특히 폭삭 속았수다 제가 롱폼 올렸을 때는 몇 번 바꿨어요 썸네일을. 네. 특히 저는 그 제주 여행 정보 할 때 진짜 썸네일에 텍스트도 엄청 많아졌고 영상 제목도 엄청 길었어요. 근데 그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썸네일이 엄청 지저분해진 거죠. 그런데 사실 돌이켜 보면 그냥 결국은 핵심 키워드랑 사람들이 클릭하게 하는 그런 요소만 딱 있으면 되는 건데 굳이 너무 많은 걸 좀 적지 않았었나. 그럼 썸네일을 바꾸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저희 썸네일이요? 음. 저희 썸네일은 사실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 있긴 하죠. 근데 뭐랄까 성태형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클릭하고 싶지 않고 뒤로 가기 누르고 싶었다고. 뒤로 가기까지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건 속마음으로 들렸어요 제가. 잠깐만. 이쯤에서 궁금한 사항. 구독 버튼 누르셨어요? 형 왜 그러세요 대표님. 아니, 이거 강제 아니에요. 강제 아니에요. 아. 안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안 눌렀으면 안 눌렀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불리한 진술에는 역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원래 구독 안 하고 보는 비율이 더 높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동행 인스타로 뭐 별다른 홍보 안 하고 물론 동행 인스타 팔로워도 적긴 하지만 그리고 머랭하면 채널에 고람저에 대한 노출을 또 안 하잖아요. 이게 또 누군가가 구독을 눌렀는데 이제 구독자가 심지어 안 보면 더 내상 입을까봐 네, 허수를 어쨌든 제외하고자 맞아요. 그런 솔직히 식으로 그리고 운영을 하고 지인한테 나 구독 유튜브 시작했어 구독 눌러줘 이거 하는 거 진짜 다 허수 채우는 거예요. 걔네들 제 영상 안 보거든요. 그치. 그래서 실제로 그냥 우리 팟캐스트나 우리 영상이 이제 관심 있어서 구독한 사람들이 저희 진짜 구독자들이지 지인 구독자들은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그나마 다행인 게 구독자 수가 어쨌든 30명 좀 이제 넘는데 다행히도 조회수가 어쨌든 그 구독자 수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는 올라가고 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다행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조회수 없음이 계속 너무 슬플 것 유지될 같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조회수 없음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구독자가 한 35명이면 이제 조회수는 어쨌든 한 50.
지금 유튜버 모셨다고 하는데 너무 저희 고민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채널 고민만? 에디님한테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게스트로서 모셔가지고 저희가 막 질문하고 답변만 하는 그 컨셉은 아니고 반면에 에디님도 어쨌든 저희한테 그냥 막 질문 자유롭게 던져주시라 이렇게 전달을 하고 모셨지. 네. 음. 그러면은 평소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아니 평소에 근데 되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본업이 네네. 있으면서도 이렇게 롱폼 영상들을 그래도 꾸준히 만들어내고 또 제주도를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만든다는 게 사실 이게 진짜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짬내서 이제 취미 같은 게 또 있으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원래는 운동이랑 저도 담 쌓고 산 인생이었는데 그러다가 한 2년 전쯤에 이제 친구가 한 명이 이제 러닝 크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보고 이제 너 이거 너무 재밌다고 나와봐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운동을 특히나 유산소 운동 저도 그때 진짜 너무 싫어했어서 일단 뭐 운동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약간 어차피 운동 헬스장 같은 것도 혼자 가면 못 가는데 친구랑 같이 가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러닝 크루에 나갔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네 운동이 재밌네라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그때부터 운동을 조금 러닝 위주로 좀 꾸준히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기록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10km 마라톤, 이제 그쵸. 하프 마라톤. 그러면 이제 풀 코스도 해봐 이래가지고 이제 올해 3월달에 이제 풀코스 마라톤도 서울을 가서 한번 완주를 하고 오고 대단하죠, 대단해. 그렇게 약간 취미가 이제 생겨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취미도 이제 유튜브에 올려야지 해서 맞아요. 그때 풀코스 마라톤 뛰면서 카메라 들고 뛰었거든요. 와. 그래서 한 손에 이제 액션캠 들고 이렇게 막 근데 도저히 말할 자신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서 이제 완주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 채널이 근데 아까 제주도 여행 정보랑 뭐 어쨌든 여행과 관련된 채널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뜬금포 이제 운동과 달리기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구독자들이 약간 반응이 더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풀코스 마라톤 완주한 거 대단한 거 알겠는데 약간 근데 너 채널에서 이거 안 보고 싶은데 약간 이 정도의 댓글 그래요? 다는 사람이 그런 리플을 네. 직접적으로 달아요, 대놓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뭐 특히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제가 막 러닝 인증 스토리나 네. 이런 거 진짜 많이 올리는데 올리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겹다고 이제 막 러닝 하는 거 이제 별로 안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막 와가지고 뭐 자기 공간인데 뭐. 네. 그래도 어차피 볼 사람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막 신나게 막 러닝 관련 막 올리다가 요즘은 약간 조금 자제할까? 자제하고 계신 거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성태형을 알고 난 이후에 형이 이제 러닝에 빠졌잖아요. 그 러닝에 빠진 주변 몇몇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인들이. 그걸 보면서 저는 항상 의구심 들어요. 러닝에 왜 저렇게 빠지는 걸까? 왜냐하면 저는 그 매력을 못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근데 그 욕구는 있거든요. 그렇게 저기 달리면서 내가 오늘 5km 뭐 몇 분 안에 뛰었네. 막 이런 갱신하고 그런 거에 대한 쾌감은 알겠는데 성태형이 생각하는 이 러닝의 좀 뭔가 중독성이라던가 제일 매력은 뭔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저도 여기에 좀 재미를 붙이기까지에는 친구들의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이제 머랭아맨한테 이번 주에 같이 나와 몇 맞아요, 번을 맞아요. 막 꼬셨는데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고 재미도 없고 한데 같이 이렇게 저 해안도로를 쭉 달리면은 이게 막 풍경도 너무 좋고 한데 그거를 이제 같이 뭔가 이걸 완주했다라는 그 성취감 그게 초보의 단계에서는 엄청 크더라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루에 나가면은 이제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해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데 처음엔 제가 이제 제일 밑에 그룹이었어요. 그 그룹 이름이 감귤 그룹인데 이제 저는 감귤 그룹도 따라가다가 처음에 이제 도저히 못 따라가서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파치 그룹이다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몇 명 이제 파치 그룹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파치에서 이제 여기서 감귤에서 안 떨어지는 그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올려볼까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은 또 이제 처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2달 3달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안 처지고 또 올라가고 약간 이게 레벨업하는 이제 레벨업을 이제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나 이게 너무 재밌다 이거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 퇴근하면 바로 앞에 종합운동장 있으니까 가서 그냥 혼자 막 5km 10km 뛰고 집에 가고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재미를 붙이려면은 뭐 러닝 크루라든지
아니면 그냥 동네 친구들이라도 같이 뛰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 같이 뛰는 매력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에 대해서 약간 피로도를 느끼는 타입이라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데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처음 뵀는데 막 자기 소개도 해야 될 거고 네, 새로 오게 되면 뭐 누구입니다. 뭐 그런 걸 해요? 그거를 뭐 정식으로 하지는 않는데 그래요? 네. 이제 뭐 머랭하메님 정도라면 이제 아니요. 모두가 알아볼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정말 개인의 이제 러닝 크루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잘 뛰지 못하는데요. 뭐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뛰면서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런 걸 할 생각에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이 내향인의 입장에서는 약간 또 먼저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근데 저도 엄청난 내향인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가면 사실 그 러닝크루에 데려간 친구 말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우 싫어요. 이제 약간 자기들끼리는 친하잖아요. 맞아 이미 너무 다들 친하고 다들 인싸들이야. 그래서 맞아. 인싸들 너무 많아. 저기에는 말을 못 걸겠구나. 내 친구랑 놀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만 했었는데 뭐 그래도 뭐 저도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제 조금씩 한 명씩 또 뛰다 보면은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이랑 말 한마디 섞게 되고 이렇게 또 사진 찍으면서 말 한마디 섞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새 약간 좀 다들 이제 친밀도가 좀 오르고 하거든요. 뛰면서 막 대화도 하고 막 사진도 아까 찍는다고 했는데 그럼 네. 기념 촬영 같은 걸 또 해요? 끝나서? 네네. 이제 기념 촬영을 이제 저희 크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기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자님이 본인 쓰는 카메라를 갖고 와서 기자님이 엄청 잘 뛰세요. 그래서 우리를 톡톡톡 다 찍어주고 엄청난 속도로 짜라라라 제껴서 그 위에서 또 찍어주고 약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념 사진도 다 남길 수 있고. 그냥 인스타 보면 잘 나온 사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뭐 그쵸,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아니고 진짜 그 DSLR로 카메라로, 찍은 것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진짜 내향인은 첫 시작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그렇죠. 하겠네요. 그래서 조금 발붙이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냥 꾸준히 그냥 일하다 보면 친해지겠지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괜찮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처음 모이는 러닝 크루. 완전 신생 크루. 네, 자기네들끼리 하나도 모르는 크루. 그럼 본인이 직접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근데 제가 너무 못 뛰잖아요. 저는 슬로우 조깅도 안 되는데요. 슬로우 조깅도 앞 종아리 땡겨갖고 못 뛰는데. 근데 그런 이제 엄청나게 느리게 뛰는 크루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거 한다고 하면 나도 시도는 해볼 수 있겠다. 저번에 이제 10분 페이스 이렇게 뛰었나요? 그때 그 43런 해서 4.3km를 한 30분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 뭔가 9분대였나 10분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왜 43런인데 43 워킹을 했냐. 네? 나는 근데 분명 뛰었거든요. 근데 분명 뛰다가 앞 종아리가 또 땡겨서 걷는데 앞 종아리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냥 걷는 속도보다 느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 최종 그 속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일단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량이 일단 뭐 걷기나 그냥 그런 걸로 감량을 먼저 하고 감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한 깨알 광고. 다이어트 한약 받으러 가야 되겠어요. 네네. 네. 같이 갈게요 대표님이랑. 나는 그 알러지가 되게 심해가지고 음. 그 콧물이랑 재채기를 엄청 심하게 하는데 네네. 이것도 뭔가 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약간 사실 조금 대증적인 치료 위주긴 하지만 네. 약간 그런 쪽으로 쓰는 한약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또 이제 콧물 특히 코 쪽으로 많이 심하신 분들은 코 주변으로 침 치료도 막 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코에 찜을 네, 코 옆에 찔러요? 약간 이런 주름 있는 쪽이나 네. 약간 이런 쪽으로 치료를 같이 하는데 그래요? 궁금하시면은 한번 오십시오. 같이 가요. 전 다이어트 한약 받으러 갈 테니까. 나는 비염 그러면 알러지 네. 치료 겸해서 한번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전에 이럴 때 가서 같이 맞아요. 점심도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네. 좋습니다. 요거는 진짜 그냥 두 분만 일정 잡으면 제가 거기에 맞출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 이제 오래 해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해오다 보면 약간 이제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겪는 건데 뭔가 그만하고 싶다. 약간 내가 이걸 왜 계속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들었을 때 언제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속 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약간 구독자 정체기일 때 약간 잘안 조회 될 때. 저는 나름대로 이거 괜찮겠지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데 그쵸. 반응이 다들 좀 안 좋고 조회수도 확실히 처지고 맞아요. 이 그래프가 다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딱 켰는데 첫 화면에 바로 그 지표가 딱 뜨니까 네. 이거 딱 봐도 저번 달보다 반타작이다 약간 이러면서 쭉 내려간 게 보이니까 맞아요. 약간 그러면은 일단 1차 의욕이 꺾이고
그 상황에서 뭔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서 약간 뭔가 계단식 하락 같은 네. 구간이 오더라고요. 네. 그때 약간 이거 이제 슬 그만할 때가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이 한 번 또 들 때가 한 재작년쯤이었나? 재작년.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만큼 이제 제주도를 웬만큼 다 소개를 해서 더 이상 좀 새로운 게 좀 없을 때 네. 원래는 그냥 새로운 데 가는 걸 저 좋아하니까 그냥 새로운 데 가고 영상 만드는 그 재미로라도 했는데 이제는 뭔가 그 새로운 맛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번 벽을 한번 느끼고 이제 정체기도 세게 오고 이러니까 좀 이래서 사람들이 막 가끔 보면 구독자가 20만 명, 30만 명인데 접는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약간 저렇게 잘 키워놓고 왜 접지라는 생각을 예전엔 했었는데 저도 한번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모든 크리에이터들이 다 겪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바로 성적표가 나오니까 댓글 수라던가 아니면 최근 10개 동영상 중에 순위 뭐 몇인지 나오니까. 근데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 그전 영상들 만들었을 때는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풀어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뭔가 그냥 내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또 꺾이는 순간이 오다가 또 올라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쵸. 저도 올 초가 제일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완전 이제 바닥을 찍고 네. 올해 한 3월쯤부터 다시 약간 반등을 해서 요즘에는 조금 예년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래서, 또 제가 작년에 좀 프로젝트로 만들었던 영상이 1월, 2월 제주도 여행 코스, 3월, 4월에서 2개월씩 해서 총 6편짜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을 때도 이제 5월, 6월 편이 가장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딱 지나서 지금 5월, 6월이 되니까 그 영상을 다시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한 보통 1, 2, 3년까지는 그래도 좀 정보가 유효하니까 앞으로도 약간 이런 거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정보성 컨텐츠가 진짜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렇죠. 오히려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즐거운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구독자 0명에서 2명 됐다가 막 이게 4명 되고 이게 10명이면 비율적으로는 사실 폭발적인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하루하루가 진짜 구독자가 1명 늘어도 되게 좀 즐거운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만큼 두 분처럼 고람저가 큰 채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정체기 때 어쨌든 오늘 있었던 이야기 되새기면서 즐겁게 쭉 유지를 해놔야 되겠다 리마인드를 좀 해야 되겠네요. 또 막 초심이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보통 막 몇 년 되고 하면도 댓글 중에 막 이거 초심 잃었다 막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방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유튜브를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이 좀 났는데 그때는 구독자가 하루에 2명, 3명 막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에 알고리즘을 좀 탔다고 하루에 10명이 오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200명이었는데 210명이 됐어. 그러면 그거 캡처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뿌렸거든요. 야 오늘 10명이나 올랐다 하면서 막 그랬던 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루에 10명 올랐다 하면 걔 되게 우울해하거든요. 그래요? 10명밖에 안 올랐어? 약간 이러면서 저도 그걸 떠올리게 되네요. 저도 한번 초심을 잃은 사람. 예전에 서기어중 강의를 갔을 때 서기어중 애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 제 채널 구독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구독자가 한 18명 오른 거예요. 걔네들이 구독해줘서 그래서 막 캡처해서 스토리 올리고 갓귀 여중 막 이러면서 그렇게 엄청 좋아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초심이 변했다 뭔가 틀렸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것 같은 게 뭔가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렇지. 그러면 머랭아메님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약간 아니면 그때 가졌던 마음가짐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주춤했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제대로 해봐야겠다. 저는 원래 영상 만들어서 그걸로 애들 보여주면서 내가 나온 영상 보면서 애들이 웃는 걸 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유튜브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올리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웃기다 뭐 그런 댓글 그런 거 하나하나 달리는 게 너무 좋았고 신기해서
저는 그게 원동력이 돼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중간에 한 번은 이제 제주 여행 그 정보 컨텐츠로 빠졌을 때는 제가 웃음을 주는 역할보다는 약간 정보를 주는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주 쇼폼 그런 걸 하면서 상황극 같은 걸 하면서 다시 웃음을 주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진짜 일주일에 한 5개도 올렸었어요. 맞아, 제작하고 맞아. 업로드하고. 근데 지금은 정말 소재할 수 있는 걸 많이 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소재를 건드리기보다는 제 이제 쇼폼의 방식을 바꿔서 이전에 다뤄봤던 소재라도 좀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뭔가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네. 근데 진짜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는 것 같은 게 저도 알고리즘에 막 뜨는 게 이거 예전에 머랭화면 영상에서 본 건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랭화면이 갑자기 뭔가를 올렸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생뚱맞은 걸 올렸어요. 저는 잘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그 패러디 영상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커뮤를 안 하니까 유행하는 밈이 뭔지 이런 거를 모르는데 이제 머랭이 거 채널 보면서 아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그 판단을 하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커뮤를 해서 밈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유튜브를 다양한 유튜브를 어쨌든 보면서 이제 그 밈을 캐치해내는 거고. 사실 밈을 알기 제일 좋은 건 틱톡이 제일 틱톡? 좀 빠르다고 보고 그래서 틱톡에서 저는 본 걸 이제 이런 게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적용을 시켜서 하죠. 그러면 사실 제 시청자들은 쇼폼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성태형도 봤을 때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요상한 영상으로 보이겠어요. 근데 그 젊은 애들은 많이 알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 올렸을 때 확실히 밈을 활용했을 때 젊은 애들이 좋아요를 좀 빠르게 눌러주고 공유도 많이 해주면서 항상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최근에 봤던 기억나는 영상 중에 그 다음 중 범인은 누구인가요? 하면서 이렇게 막 흐물흐물한 거에서 처음엔 너무 영상이 기괴해가지고 이게 뭐야? 뭘 패러디했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근데 사람들이 가끔 유튜브 댓글에 약간 배꼽대 냄새처럼 가끔 생각나서 보러 오게 된다고 이게 뭐야?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백국대 냄새 모르세요? 그게 뭐죠? 그래요? 이걸 아니, 근데 아니. 안다고 말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동물의 행위예요. 가장 더러운 곳을 만진 다음에 냄새를 맡는 그런 연예인들 짤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꽃가인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그걸 뭐라고 하지?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 말고 꽃가인 말고도 몇 가지 더 뭐 있잖아. 암내 이런 거. 근데 암내는 맡고 싶지 않고. 다 뒤져보는 냄새인데 아니 왜냐면 막 원숭이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가끔 찍히잖아요. 막 머리 이렇게 막 만졌다가 냄새 맡고 그런 것들이 동물이 하는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 청결한지 이런 걸 확인하는. 그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냄새를 맡고 싶어서 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맡고 싶어서 이제 그러니까 배꼽대. 근데 배꼽대가 중독성이 있나 봐요. 사람들한테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잘 모르겠고 배꼽을 항상 깨끗이 청결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배꼽대 냄새 같은 매력이 있다. 네, 그런 뭔가 기괴한 영상을 봤을 때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유튜브를 아예 안 보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는 약간 그냥 BJ들이 이제 저는 근데 게임 방송만 조금 봤었으니까 네. BJ들이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게임 방송하고 그거 편집본 올라오는 데가 유튜브구나. 그거 말고는 이제 유튜브를 전혀 안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려고 이제 여행지를 알아보다가 거기를 실시간으로 여행하면서 영상을 올리시는 분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여행을 하면서 수익이 계속 들어오니까 여행을 이제 귀국을 안 하고 계속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를 처음 알게 된 후에 나도 이렇게 한번 여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원래는 사실 이제 제주 에디를 할 게 아니었고 원래 제 목표는 이제 여행자 에디 해가지고 해외여행. 해외여행 다니면서 요즘에 뭐 최근에 그런 빠니보틀님이나 네네. 이런 분들처럼 그런 걸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일단 연습을 해보자, 촬영이랑 편집이랑 다 연습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채널이 한 3,000명 정도 커졌어요. 이 상태로 이제 나가면 되겠다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못 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를 찾다 보니 제주도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은 왠지 이 코로나가 좀 길게 갈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일자리도 구한 김에
이제 부업으로 이 제주도 여행 전문으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잘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약간 제가 계속 요즘에 해외 컨텐츠를 막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저의 초심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계속 같이 하고 싶은 약간 그런 네.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셔도 잘할 것 같은데 그 여행자 아이디는 미리 아이디 선점해 놓고 네. 서브 채널로 네, 하나 서브 채널 만들어야 하나 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진짜 초반에 솔직히 성장세가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좀 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때 당시는 저도 어리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나랑 비슷한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아 이건 나한테 해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주된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뭔가 내가 김치찌개 집을 하고 있는데 또 김치찌개 집이 들어온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유튜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해보고 보니까 그냥 결국 그 시청 그 관련 컨텐츠를 시청하는 파이만 커지는 거지 그걸 같이 나눠 먹는 거지 뭐 성태형 거 봤다고 해서 제 걸 안 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오히려 이 성태형 거에 알고리즘에 떠서 성태형 걸 봤기 때문에 내 영상이 추천에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약간 키워주는데 오히려 더 맞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이 환경이 진짜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뭐 식당으로 따져서 뭐 상권 내에서 뭔가 이제 네. 동일하게 생기는 거랑은 확실히 달라요. 유튜브랑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 막 연예인들이 유튜브 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뭐 연예인들이 뭐 방송도 저렇게 잘하면서 뭐 일반인 크리에이터들도 다 뭐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유튜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뭐 그 연예인 한 명 때문에라도 유튜브를 깔고 유튜브를 보게 된 사람들이 저희 시청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람자 채널도 뭔가 다른 채널이랑 조인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체급이 돼야 좀 체급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걸 좀 희망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니 뭐 딱히 생각을 해놓은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팟캐스트 시도하는 채널이 또 다른 채널이 생겨서 돈에 아 생겨서? 돈에서요. 그래서 뭔가 그쪽 팟캐스트 호스트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래도 이거 한 3개월, 6개월은 해보기로 한 거 음. 아닌가요? 저희가 목표가 그거예요. 일단 3개월, 6개월은 해보자. 지금 매주 1화씩 이렇게 하는 네. 거죠. 네. 나는 처음에 3개월도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아니 근데 1, 2개월만 하고 채널 아, 아. 성사를 알기에는 너무 그치 너무 짧으니까.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근데 형 1년은 해봐야 뭔가 좀 나오지 이렇게 했더니 야, 어쨌든 알겠어 너만 괜찮으면 뭐 알았어 해가지고 지금 한 달은 어쨌든 넘었고 지금 6화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2달이구나. 저는 하루하루 그 유튜브 스튜디오 자기 전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그 설렘이 재밌어요. 있죠. 아, 네. 설렘이 있어요 확실히. 유튜브라는 이 넓은 바다에 아, 채널 유리병 뭐 그런 걸 유리배를 하나 띄웠는데 음. 종이배를 띄웠는데 그걸 사람들이 발견하고 뭔가 봐준 느낌. 멘트 좋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내 음. 채널을 어떻게 봤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떴을까? 그냥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하고 신기하고 지금도 물론입니다. 초심이시면 또 나을 뻔했죠. 네. 아무튼 그럼 앞으로 좀 그래도 계속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계 여행을 원래 하고 싶으셔 했었고 지금도 간간히 올리긴 하시지만 좀 뭔가 앞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세계에 대한 열망은 약간 또 20대만의 약간 그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30대도 어느새 거의 중반이 다 됐고 한의원도 이제 원래는 페이드 악터로 있다가 이제 내 거가 되고 네.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걸 생각하면은 앞으로 뭔가 세계는 이제 그냥 20대의 꿈으로 그냥 남겨두고 그냥 틈나는 대로 나가는 약간 틈만 나면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또 이번 달에 저기 프랑스를 네. 10박 12일 정도 다녀왔거든요. 다음 주에 또 거기 갑니다. 백두산에 다녀옵니다. 오. 네. 그래서 대박. 좋겠다. 이거는 약간 한라산을 제가 한 10번은 갔으니까 약간 한라에서 백두까지 느낌으로 한번 이거는 한번 컨텐츠 해봐도 재밌겠다 싶어서 신기하다. 한번 좀 해보려고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연변으로 들어가서 연변으로. 오 재밌겠다. 아. 많이 가시네요. 사실 많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네. 이제 저 부모님도 저한테 전화가지고 그만 나가라고. 약간 저 한의원은 어쩌려고 그러니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야죠. 맞아요. 나중에는 솔직히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맞아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자유로울 때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채널도 앞으로 약간 지금이랑 비슷한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 같긴 해요. 이게 계속 좀 정보를 업데이트 해가면서 이제 계속 제주도 위주의 영상을 만들 때 이제는 해외 여행을 또 나가서 그 해외 정보도 제주도처럼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서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세계 여기저기에 대한 이런 여행 정보를 아주 잘 소개하는 채널, 이런 채널로 키우는 게 아마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끝으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고람자 채널 구독하겠습니다. 오늘 나가기 전에 안 그래도 하고 내보내려고. 네. 그리고 보통 그런 멘트 칠 때 저희는 눈 앞에서 확인을 합니다. 형이 올라오신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나온 건 봐야죠. 네. 구독 눌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몇 명인가요, 저희? 몇 명이에요? 이제 제가 눌러서 37명이 되었습니다. 대박 늘었네. 오, 그래도 조회수랑 이 구독자 수가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구독자들은 그래도 한 번쯤 클릭을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홍규도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저요. 일단 저희 같이 제주도에서 정말 저희가 그 고생한 걸 아니까. 근데 이 제주도라는 소재로 이렇게 10만까지 사실 끌고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태 형은 더 대단했던 게 자극적이거나 뭔가 그런 뭔가 후킹 요소나 그런 게 막 많이 없이 약간 이렇게 깔끔한 정리 그런 것들의 영상으로 10만까지 만들었다는 건 정말 이 형이 갖고 있는 뭔가 그런 힘이 뭔가 나긋나긋하지만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훌륭한 제주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신뢰감 있는 인물들이 그리고 솔직하게 이 제주도를 소개해 주는 게 정말 이 제주도 전체 이미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제 이런 제주도가 뭔가 나쁜 쪽으로 일부러 혐오를 파는 컨텐츠들도 많고 했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하지만 본인만의 뭔가 이렇게 중심을 갖고 이렇게 운영해 주는 제주 에디 채널이 있어갖고 저는 너무 좋고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제주도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감사합니다. 같은 유튜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로가 어떤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고 이렇게 쭉 끌고 온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진짜 동반자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고람저도 어쨌든 이 동반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머랭이가 사인 주면 같이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갑사양. 안 들을 거 아는디 고람져.